자, 그러면 뒤에서 좀 앞으로 좀 걷어주실까요? 네네네. 못 들으신 거 있어요? 2, 4, 5, 6번. 2번에 3번, 4번에 4번.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체킹하고 보내드릴게요. 자, 뒤에서 앞으로 넘겨주세요. 이름 쓰셨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게 이 시험이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거기다가 일부러 학교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로 기출됐던 문항들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냥 소소한 것도 있을 거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정성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만 보는 게 아니라 체킹을 좀 해보는 쪽으로. 여기 이름을 안 쓰셨네. 누굴까요? 네, 이름 좀 써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험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보고 가는 쪽으로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 우리가 진행해야 될 파트는 일단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그 다음에 지난번 숙제가 라이트센이 나갔었는데 라이트센도 역시 숙제는 이따가 좀 점검을 할게. 이따가 풀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질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진도를 조금 더 빼보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거는 어제 저한테도 여러 학생들이 질문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도 찍어서 보내고 개인적인 문자도 드리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연락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거. 좀 더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부분들이 일부분 좀 반복이 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3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서냐면 그냥 마냥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차분하게 그냥 오늘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선생님, 저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으시면 개인적인 요청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따로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너무 꿍해 있지 마시고 가봅시다. 자, 에어컨 히터를 좀 잠깐 끄고 바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정석. 일단 숙제 점검은 이따가 아마 11시를 좀 넘어서면서부터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체킹 다시 해드릴게요. 자, 30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인수분해 기본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보죠. 자, 일단 시간은 2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왼쪽에 30쪽부터 시작해서 그 뒷장을 보시면, 그 옆장을 보시면 31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그냥 일단은 한번 쭉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30쪽, 31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은 동그라미로 쳐보고 밑줄로 쳐보고 형광펜 있으시면 형광펜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30쪽에 나와 있는 인수분해 기본 공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아닐까요?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이제 이 인수분해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먼저 배웠던 게 이제 소인수분해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수 인수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제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요거 지워서 이제 인수분해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골격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이에요. 여러분 그냥 소설지를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그 왼쪽에 30쪽을 한번 봐보시면요. 중간쯤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죠? 하나의 다항식을 체킹해 보실래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야. 곱의 꼴로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아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뭐 x-x-가 4 더하기 2다라고 하는 형태는 뒤에가 이제 곱셈 구조가 아니라 덧셈 구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가 뒤쪽에 유형편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뭐라 적을까? 이렇게 여기다가 뭐 플러스 24 이거를 갖다가 인수분해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는 그러면 이걸 가리면 인수분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상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의 문제들은 반드시 정리하셔서 다시 정리하고 돌아오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31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소인수분해에 관한 표현의 어떤 예들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죠. 전개공식에 관한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다라고 특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전개공식을 거꾸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쫙 갑니다.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도 1번부터 10번까지 전개공식이 있었는데요? 라고 보셨겠지만 완전히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1번에다 별표를 좀 쳐주시겠습니까? 1번. 자, 거기 보시면 2, 3, 4, 5, 6, 7, 8, 9, 10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인데 왜 1번이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통인거를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은 M으로 딱 묶어내놨죠. 이게 문자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내림차순 정리 기억하세요? 차수가 점점 낮춰지는 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묶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자가 복잡해지면 이런 스킬들이 누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묶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의 공식 한 번만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쭉 다시 보시는데 여러분이 좀 잘 외워둬야 될 거는 이제 주로 항이 3차식을 가리키거나 개수가 3개짜리를 제곱이나 세제곱하는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정오답을 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개해보라고 했던 건데요. 아무튼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중등과정에 해당되는 요소가 2, 3, 4, 5번에 관한 형태인데요. 특별히 4번과 5번을 저는 크로스 공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형태 이거 어떻게 하죠? 앞쪽의 개수 1, 1 이렇게 따져주고 그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렇게 따져주되 마이너스를 어딘가에 붙여야 되는데 이 대각선의 곱셈의 결과가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해당되는 부분을 저는 이제 크로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혹시라도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여기는 조금 빨리 나갈 거거든요. 이쪽 파트는.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기본적인 연산을 가지고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해 안 되면 체킹할게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거기 보시면 4번과 5번에 반복이 되고 우리의 고등과정에서의 목적은 6번부터 10번까지가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6번부터 10번까지가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장을 더 넘기셔서 이제 32쪽부터 그런 유형들에 관한 기본적인 해법을 정확하게 뒤쪽을 쫙 넘겨보시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37쪽까지 쭉 갑니다. 네, 쭉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앞쪽의 문제들을 쭉 많이 풀어드릴 거고요. 오늘 여러분이랑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아서 그런 거 위주로 소개를 좀 다시 할게요. 일단 저는 기본 문제 1-1번부터 그냥 오늘은 그냥 순차적으로 한번 쭉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거 가기 전까지 중등 과정 한번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2-1번 보시면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요청이 되겠죠? 그거부터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냥 아침에 그냥 잠 깬다는 의미로 그냥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의 x의 제곱 i의 3승이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제가 항상 숫자와 부호 위주로 보라고 했으니까 숫자의 경우에는 그죠? 4라고 하는 형태가 공통으로 들어있을 것 같고요. x라고 하는 놈은 차수가 3승, 2승, 2승이니까 차수가 낮은 x의 제곱, y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것을 선택을 해보시면 가로 안에다가 남은 문자 2x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3y 써주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셈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끝?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수로 묶는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이제 여러분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부호가 다른 것들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얘하고 얘는 앞뒤에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이니까 뒤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죠. 자, 그 다음을 준비하는 무슨 얘기야? 얘랑 얘가 똑같은 거니까 얘는 a-b 가로에 x-y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죠? 그렇게 아직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 봐볼까요? 3번을 봤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하나의 좀 틀을 한번 좀 잡아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끼리끼리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묶어줄 때요 4개짜리는 보통 4개짜리 항이 4개짜리는 2개로 묶거나 아니면 3개 1개로 묶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끼리끼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숫자가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2개를 갖다 묶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묶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묶는 기준이 있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처럼 똑같은 게 뭔가 묶여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저는 숫자끼리 같은 걸 한번 좀 묶어볼까요? 그럼 얘가 2가로에 x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것이고요. 여기랑 여기는 마이너스 x로 묶어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그렇죠. 공통인 게 묶였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1 가로에 2-x다. 그러면 우리가 두 다항식의 곱으로 간 거니까 가능하겠죠. 3번 정도부터는 눈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세요. 끼리끼리 묶어가는 연습들을 해보자. 자, 그럼 4번 문제. 자, 4번 봤더니 그럼 어떻게 되냐면 AB-가 CD, AC-가 BD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쌤, 여기는 그럼 어떻게 묶을까요? 앞에 2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묶을 수도 있을까? 네,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 얘랑 얘가 안 묶여요. 네, 공통인 게 그 다음 때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죠? 끼리끼리 덧셈끼리 2개, 뺄셈끼리 2개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겠죠? 편하신 대로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보세요. A 가로에 얘가 B 더하기 C, 뒤에 과정은 마이너스 D가 공정이니까 얘가 C 더하기 얘가 B. 뭐 순서 바꾸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B 더하기 C로 묶어주면 A-D다. 요 정도까지. 아직까지 뭐 소소하네. 그죠? 끼리끼리 묶어준다는 거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과정인데요. 자, 5번에 봤더니 이제 조금 뭐 속된 표현이 약간 좀 지랄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도 한번 잠깐 봐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끼리끼리를 어떻게 묶으실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일단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B하고 C가 하나씩 다 공통이에요. 묶고 시작합시다. 네, 전체 다 묶을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자, 그럼 얘가 BC를 한번 묶어주면 앞쪽은 C제곱이 하나 남는 것 같고요. 여기 중간은 얘가 ABC가 남는 것 같고요. 여기는 BC가 남는 것 같고요. 여기는 BC를 묶어갔더니 얘가 AC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까? 자, C가 보니까 여기가 C제곱 맞고 여기가 빠져야 되겠죠? 여기 하나 빼줘야 되겠죠? 요거는 빠져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맞죠? BC 뽑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쌤 여기서 그럼 이제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또 끼리끼리 가보죠. 어떻게 묶어볼까요? 저는 플러스 2개하고 마이너스 2개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BC 가로에 요거랑 요걸 묶으면 C가 공통이네요. 그럼 얘가 C 플러스 A. 여기는 마이너스 B가 공통이네요. 그럼 얘가 A 더하기 C. 뭐야? 그 다음이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BC에 뭐로 묶을까요? C 더하기 A로 묶어준다라고 하면 C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인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뭐다? 묶는 거다.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두고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어려워지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묶는 거다. 묶는 거다. 그리고 끼리끼리 묶어줄 때는 개수가 유사하거나 차수가 유사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묶어준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1-2번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중등 과정에서 많이 설명됐다.
완전 제곱식에 관한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완전 제곱식을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여기가 문제가 돼요. 자, 일단 봐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죠? 저는 그냥 크로스 공식으로 걸거든요. 어차피 한 번에 통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1 대신에 x를 쓰니까 얘는 x 더하기 얘가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혹시 이 크로스 공식이 조금 약간 어색하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지나갈 때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얘가 9라고 하는 거가 3, 3. 숫자만 저는 써볼게요. 여기 2. 그럼 여기가 6하고 6이니까 여기 둘 다 마이너스를 걸면서 가면 이게 만들어지니까 얘가 3x, 얘가 마이너스 2y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얘가 문제예요. 그래서 1번 스킬이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설명합니다. 쌤, 이런 경우에 얘 분수가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앞에서 뭐 했어요? 공통인수를 묶어낸다. 네, 이럴 때는 최고차항의 어떤 형태가 분수 또는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그냥 묶으세요. 뭘 고민해요. 그냥 묶으면 되는 거죠. 네, 묶으면 뒤에 있는 상수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훨씬 편해요. 1 주고 얘가 2 주면 크로스가 걸리니까 4분의 1 가로에 x 더하기 얘가 2의 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죠. 물론 답에서는 이렇게 쓰겠죠. 어떻게? 2분의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해서 4분의 1을 집어넣겠지만 뭐 굳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수꼴에 대해서도 이렇게 묶어본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4번 문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9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가 4분의 9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최고차를 묶는 걸 하니까 얘는 9분의 1로 묶어봤더니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9x가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9분의 1로 묶어봤더니 그럼 얼마가 되냐면요. 여기가 그럼 얘가 4분의 얼마? 81로 가요. 선생님 그럼 이거 불편해요. 그럼 여기 4를 한 번 더 끄집어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36분의 1 가로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36x 더하기 얘가 81까지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지. 오케이? 그럼 4는 뭐 2가 될 것 같고 81은 99가 돼서 이렇게 걸 때 18, 18이니까 마이너스를 두 번 걸어서 36분의 1 가로에 2x 마이너스가 9의 제곱이다. 36을 집어넣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처음 들으신 분들은 워크북에 이 데이터 그대로 있으니까 워크북 자료에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갖고 오셨어요? 못 갖고 오셨어요? 아, 그럼 워크북 한번 꺼내서 보세요. 윤준 씨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5번하고 6번인데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봐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27의 a의 제곱 x의 제곱 72의 ab x의 제곱 48의 b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뭐예요? 섞어놓은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숫자를 딱 봤더니 27, 72, 48은요 뭐의 배수가 되죠? 3의 배수가 되죠. 원래 얘는 9의 배수 쪽에 가깝지만 여기 때문에 그럼 얘가 3으로 한번 묶어주고요. x제곱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얘가 3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9a의 제곱 플러스 얘가 24ab가 됐을 것 같고요. 얘가 16b의 제곱 딱 들어가면서 3, 3은 9, 얘가 4, 4, 16 요렇게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거 뭐 BB 이렇게 붙이고 AA 붙이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얘가 3x의 제곱에 3a 더하기 얘가 4b의 전체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묶은 다음에 우리가 크로스를 걸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입니다. ab-가 ac-가 b의 제곱 더하기 얘가 2bc-c 제곱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실 때 상당히 불편하죠. 처음으로 한 5개짜리 나왔습니다. 한 5개 나오면서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유사한 것끼리 묶어준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넷 하나, 셋 둘, 둘 셋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 모양이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셔야 돼요. 여기는 그럼 뭐 해볼까? 앞에를 A로 묶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2개 플러스 1개니까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진행이 되는데 참고로 얘네들은 그냥 뭐 크로스 안 걸어도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얘가 B-가 C의 제곱이 됐던 거죠. 완전 제곱식.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B-C를 묶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앞쪽에 케이스가 A가 하나 남았고 뒤쪽에 케이스는 마이너스 가로에 B-C. 자,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로를 진짜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로 쓰면요 한 2초쯤 더 걸려요.
근데 실수는 거의 한 5배 이상 확 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좀 가로 쓰시면 나중에 그 정리하는 거야. 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거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의 스토리가 뭐냐. 일단 기본 공식들은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 스킬적으로 늘어요. 근데 실수가 생기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뭐 해라? 공통인 거 묶어낼 수 있으면 묶어내라. 응? 그리고 항이 4개짜리 같은 뭐 끼리끼리 묶어내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숫자가 보일 때 분수꼴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분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 공식들이 훨씬 더 잘 보일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앞쪽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한 4분 정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 거기 밑에 있는 유제, 거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총 10개 있거든요. 한 5분 드릴까요?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는 빨리 그냥 한번 치고 끝낼 건데 어디다 풀어? 워크북에 풀어. 워크북 그냥 바로바로 풀어서 여러분 정리해.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제가 지나다니다가 혹시라도 크로스 공식이나 이런 게 좀 어색하신 분들은 제가 보안 포인트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할게. 한번 5분 정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숫자가 2로 다 묶이죠. 2로 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왜 그 얘기는 이따 얘기해줄게. 속도 조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인수 묶어내는 연습들을 조금 더 제가 진행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거는 것들 좀 보시는데, 제가 아까 저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던 거는 이제 문제 풀이들을 제가 좀 보거든요. 어떤 친구는 바로바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수업을 좀 진행을 했던 팀 중에 하나가 캐나다 팀이 있어요. 캐나다 팀. 뭐냐면 캐나다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희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미국 교육과정보다 고등과정은 훨씬 빨라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배울 내용들이 거의 뭐 고1 수준에서 우리가 거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영미권들은 대부분 다 대학교 때 조금 더 심화적인 걸 많이 하고 중고등학생 때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고1 정도 다니는 아이들이 인수분해 이런 거 되게 좀 이렇게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인수분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외워, 이해해, 익숙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실은 인수분해 관계된 책이 거의 얼마 정도나 될까? 그냥 인수분해가 그냥 요 한 권 정도? 네,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엄청나게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는데 그게 원래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갖고 아까 보고 잠깐 좀 특이하게 좀 그렇게 좀 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만큼 인수분해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 안 이해해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되게 빨리빨리 연산이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서두르지 않고 조바심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공통수를 끼리끼리 묶는 거하고 이런 크로스 계산하는 거 이런 것만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 과정에서 반복됐던 거라서 제가 조금 설명했는데, 혹시 중등 과정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걸러서 한번 다시 한번 보강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저는 34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 조금 더 그 개념을 더 심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은요, 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34쪽은 그 틀 자체가 뭐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합차 공식이에요. 딱 모양을 보시면, 유독 제곱이 많고 마이너스가 많아서, 이것도 딱 그 틀 자체가 고정되니까, 그 틀대로만 잘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일단 볼까요? 얘는 철저하게 전개 공식에서 왔던 건데, 이런 거 아닐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곱만 잘 만드시면 되는데, 자, 거기 문제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4개 그냥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거기 1번 보시면요. A의 3승의 B, A, B의 세제곱의 기본은 뭐라고요? 항상 공통인 거를 묶어내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뒤쪽에 있었던 이 과정이 합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합차로 그냥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좀 불편하죠. 그럼 일단은 4승은 공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제곱의 제곱으로 한번 바꿔주고, 여기도 제곱의 제곱으로 한번 제가 바꿔보도록 하자.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요, 한 번은 어떻게 해주고,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게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다루는 인수분해는 대부분 다 유리수 개수를 갖는 거에서 보통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요것만 추가로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여기는 A 플러스 B,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봤더니 A 마이너스가 B의 제곱 마이너스가 C 마이너스가 D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뭐야? 모양이 약간 변칙이지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다고 저는 가로 많이 쓴다니까요. 저도 암산을 많이 예전에 했었지만 암산을 했더니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합차 공식 이렇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정리하면 되겠지.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A-B 플러스 C-D에 A-B C 플러스 D, 요 마이너스 분배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럼 3번 문제도 완성.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4번 문제를 봤더니 요 구조가 조금은 더 불편해 보이긴 해요. 자, 항이 4개일 때 가장 기본인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둘둘 묶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둘 또는 셋 하나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볼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 쌤 둘둘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라고 해서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거를 묶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그냥 여기를 합차의 구조로 한번 써드리고 뒷과정을 제가 B로 써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다음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모양을 잘 봤더니 어떤 식이냐면 이 방법은 조금 힘들고 x제곱 마이너스 뒤에가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를 한 개, 세 개로 가면서 뒤에 마이너스를 묶어버려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럼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b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요게 완전 제곱식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구조를 갖추려고 앞에를 가로를 쳐주면 한 번은 뭐 해주고, 네, 더해주고, 네, 그 다음에 한 번은 뭐 해주고, 빼주고, 네, 이렇게 써주시고 마이너스 처리만 예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거 잘 못 알아채면 문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느낌으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2-4번 쪽으로 들어가서 크로스 공식까지 가면 이제 거기 내용이 얼추 이제 정리가 한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한번 잠깐 또 보도록 할게요. 2-4번입니다. 자, 2-4번 문제를 좀 봐보면, 2-4번 문제를 또 봐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4x 더하기 얘가 3이에요. 일단 문제를 다 쓰고 시작할까요? 자, 세 번째 과정이 이렇게. 자, 네 번째 과정이 이렇게. 자, 그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은 개수가 1이니까 보통 1대1 많이 쓰잖아요. 곱해서 3 되는 거 3일 쓰고 실제로 대각선 걸어보면 3 더하기 1, 에서 얘가 4가 나오니까 얘는 x 더하기 얘가 3, 얘가 x 더하기 1. 끝났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 1 걸어주고 얘가 곱해서 16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시행착오를 겪어보겠지만 2, 8에 16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여기도 x-2, 얘가 x-8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1, 1 잡아주고 곱해서 8 되는 게 4, 2, 8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곱셈했을 때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이쪽에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x-4, x 더하기 얘가 2까지 가겠죠. 자, 문자 있는데 문자에서도 어차피 패턴은 똑같죠. 1, 1에다가 5, 3, 15인데요. 이렇게 걸어서 둘 중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야 되는데 2가 나오려면 작은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시행착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x 더하기 5y 문자가 하나 붙어요. x-가 3y 이렇게 가주시면 2-4번도 완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케이, 내가 해당되는 부분 잘 알 것 같아 하실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한번 잘 한번 정리해보자. 자, 그럼 시간 잠깐 한번 또 드릴 테니까 아까 목품 문제 그냥 놔두시고요. 여기 파트만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2-3번하고 2-4번. 시간 남으시면 아까 못한 것들도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5분. 잘 안되는 것들은 손을 조용히 들어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 뭐 찾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 네, 여기 왜 그 내용이 어디 갔지? 왜 사라졌지? 아, 여기 있네. 순서가 반대로 바뀌네. 기본 문제 4번 쪽이네요. 워크북은 기본 문제 4번 쪽에 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3번, 4번 있구나. 3번, 4번. 네, 순서대로 가세요.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꼭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번 더. 네, 여기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더 입술해 주시고. 수업 때 하는 거니까 유제 위주로 푸세요. 어떤 거? 2번? 얘 같은 경우는 대기면 보통 줄줄 묶는다 그랬지? 두 개 묶지. 뒤에는 묶을 때 마이너스 묶지. 그러면 그 다음이 대비가 되거든? x 마이너스 y가 되겠지. 또 이제 묶이잖아. 그런 식으로. 오케이. 내기는 줄줄씩 가봐. 아니, 이거 이제 오늘 할 거니까, 제가 할 거니까, 이거다 완료했고, 이거다 완료했으면 끝. 백곡시 완료 안 된 게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죠. 수업할 때 하는 거니까, 그때 뭐 필기 할 거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제들은 숙제로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갈 거니까 여기서 다 풀고 가세요. 그리고 라이트셀하고 연습 문제 위주로 숙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 풀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완료가 다 안 되면 그것도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워크 부분 그럼 선생님 매일 확인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누적해서 한꺼번에 빡빡 때립니다. 그래서 완료 안 되면 남기고 완료 안 되면 남기고 이래요. 그 누적되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 워크북 좀 많이 채우신다는 느낌으로 잘 해보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계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뒤에 가면서 이제 얼굴이 찡그려지죠. 그게 지금 오늘 이제 포인트니까. 자. 자, 이제 2-5번으로 기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의 문제는 앞쪽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개만 한번 써서 한번 잠깐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앞에 거보다 시행착오가 훨씬 더 많겠죠. 자, 일단 보통 3은 뭐 소수니까 3일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2, 3은 6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 2, 6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스를 걸어 보셨을 때 9에다가 2 더하면 11이 되니까 이것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에는 고정하시고 여기는 고정하시고 뒤에 것만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세요. 네, 뒤에 것만.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다 보니까 이 수식은 3x 더하기가 2가 되고 x 더하기가 3이 됩니다. 이렇게 걸러 지어주시면 되겠죠. 아까 거에 업그레이드 버전. 자, 여기도 2를 걸어주시고요. 고정한 상태에서 6은 어차피
2, 3도 있고요. 6, 2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있죠. 6, 1도 있고요. 그럼 얘가 저 이렇게 걸어볼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행착오가 저는 워낙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럼 얘가 12에다가 2를 어떻게 하면 요게 결과가 될 건가 봤더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붙어주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럼 더해주면 마이너스 11 되니까 우리는 이 수식을 2x 더하기 1, x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문자가 있지만 일단 저는 숫자로만 얘기할게요. 2를 고정하고요. 3을 고정해주면 6에다가 1이 들어가니까 오케이 7 되죠. 그래서 얘가 2x 더하기 얘가 y, x 더하기 얘가 3y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게 음수가 많을 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자, 일단 3위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6일 안 됩니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들은 보통 이제 중간적인 숫자를 쓰시는 게 좀 유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2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걸 거냐? 이렇게 걸어주면 4에다가 3을 더할 거냐 뺄 거냐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어야 되잖아요. 큰 쪽에 붙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요 식은 3x 마이너스 2y, 2x 더하기 얘가 y, xy 빼먹지 말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많이 연습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가서 밑에 뭐 모범도 한번 더 보시면 그런 계산들을 주구장창 반복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뭐로 갈리냐? 고등과정으로 갈립니다. 2-6번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즉 이렇게 가는 과정이겠죠. a 제곱, b 제곱, c 제곱, 2가로에 a, b, b, c, c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또 3승짜리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들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1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요 식을 요 8하고 27은요 자주 보시는 숫자가 될 건데 얘는 2x의 세제곱 3y의 세제곱 공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공식을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의 공식은 곱셈 공식 변형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에 해당되는 형태로 써주면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모양을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간다? 쌤, 여기에 a 자리에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a 자리에 b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 식은 2x 더하기 얘가 3y. 자, 가로 많이 친다 그랬습니다. 앞에 놈의 제곱 마이너스 앞에 놈, 뒤에 놈. 그 다음에 뒤에 놈의 제곱. 이렇게 하나씩 써주면 되겠지. 이거 정리하는 거야. 뭐 4x제곱 마이너스 6y 그죠? 4x의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얘가 9y의 제곱 이렇게 곱셈으로 바꿔주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모양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가 조금은 고등과정으로 넘어올 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가 x의 6승 마이너스 y의 6승입니다. 항이 두 개인데 가운데 마이너스 있죠. 이거 그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x 3승의 제곱으로 바꾸고 y 3승의 제곱으로 바꾸면 일단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를 봤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공식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덧셈 해주고 한 번은 뺄셈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3승 더하기 3승 공식은 여기 있으니까 바꿔주면 될 거고요. 하나 더 써줄까요? 뭐가 있어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요 a 마이너스 b 부호 동일하게 가져가되 뒤의 과정이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가는 거였으니까 이 수식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됐을 때 x 더하기 y 이게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y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공식의 향연인 거죠.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대로만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써드립니다. 노란색으로. 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공식 좀 적용해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좀
약간 조금 그래요. x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6x의 제곱의 y, 12x 얘가 y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8y의 얘가 세제곱 이렇게 가요. 자, 원리대로 가고 반칙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리대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모양이 도대체 뭔데요? 여기는 이번에 왼쪽에서 써드릴게요. 이게 뭐였었냐면요, x 더하기 y의 통째로의 세제곱은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3이 유독 많다. 그래서 앞에 거부터 시작해서 얘가 내림차순에 관한 형태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놈을 정확하게 3번을 써주고 뒤에 놈을 정확하게 3번을 써주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빠졌네? 아 그러네. 여기 제곱이 빠졌네.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조금 쉽게 가자라고 했던 거. 그러면 이 모양을 똑같이 맞춰봐요. 앞에 3 끄집어내고요. 3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을 한번 이렇게 써보고요. 그럼 남는 게 2y니까 2y 뒤로 보내보고요. 참 너무 어거지 아닌가요? 일단은 어거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걸로 설명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서 3 끄집어내주고요. 그럼 여기는 x 하나 써주고요. 여기는 2y의 제곱. 이 모양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2y의 세제곱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저기랑 딱 맞아 떨어지니까 x 더하기 2y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원칙. 모양에 익숙하게 집어넣는 거. 꾸깃꾸깃 집어넣는 거. 설명서대로 그냥 하나하나씩 분리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수업할 때 제가 전개할 때 이렇게 간 거예요, 저가. 그래 익숙하거든. 자, 그러면 제가 변칙 한번 가볼까요? 변칙. 변칙이란 말은 좀 여러분들 야매 같은 느낌으로 가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죠? 항이 4개짜리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둘 묶거나 셋 하나 묶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끼리끼리 있잖아. 끼리끼리. 어떻게 묶어야 돼 그러면? 유리삼정 비슷한 것끼리. 그럼 나 물어보자. x 삼성하고 비슷한 게 뭐야? 숫자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차수가 비슷하거나 뭐가 있어? 이거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이거를 여기 빨간색으로 가볼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x 세제곱 더하기 8y의 세제곱을 일단 써봤어. 그 다음에 요거를 써봤어. 일단은 쓰기만 할게. 이렇게 써봤다. 둘도 지금 묶었다. 야, 그러면 x 삼승 더하기 8y 삼승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과정이 x의 세제곱 더하기 8y는 2y의 세제곱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쌤 숫자가 공통인 게 있고 문자가 공통인 게 있는데요. 어떻게 봐? 6xy를 묶어봐. 그럼 얘는 앞에 x, 뒤에는 2y가 남는 거지.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x 삼승, y 삼승은 여기 노란색 공식 그대로 있는데 뭐 여기다 넣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해? 요 과정을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x 삼승 더하기 2y의 세제곱은 x 더하기 2y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2y의 제곱. 네, 그 다음에 뒤쪽의 과정이 6xy에다가 x 더하기 2y 이렇게 쓰시면 이거랑 이게 공통으로 또 묶이다 보니까 x 더하기 2y 써주고 가로로 그냥 쓸게요. 요 식을 전개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얘가 4y의 제곱. 그 다음 뒤엔 6xy가 남을 거니까 얘가 6xy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x 더하기 얘가 2y. 자, 요거랑 요게 약분돼서 얘가 4xy 약분이라기보다는 소거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4xy 4y제곱. 이게 뭐죠? x 더하기 2y의 제곱. x 더하기 얘가 2y의 세제곱. 오, 보시기 불편하겠다. 저렇게도 갈 수 있지 않냐고. 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요, 인수분해를 항의 개수별로 구별합니다. 4개짜리는 이렇게 해보세요. 5개짜리 이렇게 해보세요. 2개짜리 이렇게 해보세요. 편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부해야 이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참고로 미리 얘기하는데 니네 이거 암산하다가 진짜 나중에 엿된다.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선생님 IQ가 엄청 높다고. 선생님 IQ 156이라고. 156. 내가 암산하다가 인생 망할 뻔했어. 절대 하시면 안 돼.
진짜야. 한 줄이라도 써. 이런 것도 한 번씩 써봐. 제가 얘가 왜 변칙이라고 할까? 오히려 세상을 살다 보면 변칙이 편할 때가 있거든.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냥 이렇게 흰색 버전으로 써드리면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 막상 상황에서. 여기 다 플러스니까 상관없잖아. 마이너스 막 섞여 있으면 돌아버린다니까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도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요거 잠깐 기록해 보세요.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 3번만 한번 잠깐 빠르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따 밑에 또 문제 또 나올 거니까. 저는 왼쪽에 4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저기 한번 3번 두 가지 버전 한 번씩 더 기억해 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 2분. 시간 남으시면 밑에 있는 유제 먼저 풀고 계세요. 산수노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제가 글씨 못 알아먹겠구나 너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앞으로 좀 오세요. 잘 안 보이죠? 윤준아, 덥진 않아? 괜찮아? 오케이. 의원이도 덥진 않니? 춥진 않니 그러면? 거꾸로? 괜찮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남은 거 하고 진짜 고등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식 아닌 거, 공식 아닌 거. 자, 일단 이거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 뭐야? 너네 4승짜리 공식이 저렇게 되는 건 배운 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모양상 보니까 유독 차수가 다 짝수차, 즉 제곱이 많잖아요. 그럼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먼저 바꾸겠죠. 그 다음에 두 배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x의 제곱, y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z의 제곱, 얘가 x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 뭐라고 똑같아요? 얘랑 완전히 판박이죠. 맨 위에 적어놨던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 첫 번째 제곱 두 배 곱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결과는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 걸로 끝나버리죠. 이 공식입니다. 이렇게 이 공식이니까 바로 적용하고 끝. 오케이? 이걸 달리 풀 수 있는 변칙적인 플레이는 없습니다. 얘는 이 자체가 그냥 끝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레벨 1. 이제 레벨 2로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레벨 2. 자, 레벨 2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거 외에, 이 공식적인 측면 외에 다른 게 도대체 뭐냐?
그 이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들을 대부분 보면 이런 문제를 안 냅니다. 이런 문제를 왜 내겠어요? 이런 문제 안 내고 어떻게 낼까요? 여러분들에게 뒤쪽으로 나와 있는 과정들을 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보세요. 자, 기본 공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문제 2-7번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치환하는 거고요. 오늘 순서대로 갑니다. 치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최고봉인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내림차순 정렬에 의한 인수분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고등과정에서 가장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 나중에 고차방정식 들어갔을 때도 요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정석기준 13단원, 12단원 이쪽이 고차방정식 단원이거든요. 13, 14 이쪽이 그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을 잘 해놓으시면 앞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여러분 이 치환의 목적은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처음에 치환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그때 저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첫 번째는 식이 굉장히 간단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차수라고 하는 부분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차수를 낮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조금 전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x제곱 이렇게 가면 좀 전체적인 모양 자체 차수가 낮아지니까 내가 알던 그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기본 문제 2-7번은 치환 문제입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가 6x 얘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걸 제곱을 정리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숫자의 뒤에 구성을 봐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과정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봤더니 이것도 어찌 보면 경험 준칙이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똑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장치를 할 때는 뭔가 똑같은 게 보이도록 하겠죠. 자, 저는 주로 치환을 A로 합니다. A. 보통 치환을 T로 하거든요. 트랜스퍼 뭐 이런 뜻의 의미에서. 근데 저는 그냥 A라고 씁니다. 제가 A형이어서 그래요.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냥 대문자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2A 얘가 마이너스 8로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크로스로 가는 거죠. 1, 4, 2 여기에 마이너스 크로스 아하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끝나죠. 이때 여기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때 너무 빠르죠. 왜? 이건 너희가 임의로 정한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최종적인 답이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까지 가죠. 그리고 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기에는 아직 이르죠. 왜? 또 얘가 인수분해가 크로스가 또 되거든요. 1, 4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2, 1 이렇게 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가 서술형 과정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파란색 버전에서 문제를 끝냈다. 감점입니다. 틀렸다고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수분해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4개짜리의 다음식의 곱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환해서 내가 알던 형태의 분명히 4차식이었던 게 2차식으로 내려왔죠? 식도 깔끔하고 예뻐졌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거 배우고 나서 그렇구나.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급적 공통인 거는 묶어보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나마 좀 치환의 구조가 보기가 예뻤어요. 그런데 2번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앞쪽에 소개했던 거 여기다가는 별표를 제가 3개를 치고 갈게요. 자, 왜냐? 24가 없으면 인수분해 끝났죠. 근데 아까 우리 인수분해 정의가 뭐라 그랬죠?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되는 형태가 인수분해야.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덧셈이 나와 있잖아요. 삐쭉 뭔가 튀어나와 있잖아. 그럼 이걸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전개해요? 4개짜리 전개 어떻게 힘들지 않아요? 지난번에 1단원을 전개하면서 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붙어져 있는 이 4개짜리의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규칙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규칙을 줍니까? 첫째, 합의 형태나 곱의 형태가 일정한 상태를 여러분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봤더니 이렇게 봐볼까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상수함들을 더하면 1 되나요? 맞아요? 마이너스로 2 더하면 1 되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 더하면 얘가 1 되나요? 상수함이? 상수함 마이너스 3 더하기 4 하면 1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1, 3번을 묶어서 이렇게 쓰죠.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고요. 요 과정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요 과정이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가 12, 뒤쪽의 숫자는 24. 그대로 써주죠. 이게 포인트. 아, 그렇다면 쌤 여기 여기 이런 것들이 공통이겠군요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거 A라고 일단 쓰고 갈게요. 자, 그러면 쌤 이 과정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A-2에 A-가 12 더하기 24가 되고, 얘는 전개해도 2차식이니까 전개하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 플러스 24 플러스 48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얘가 11에다가 68에 48에 마마가 걸려 있으니까 A-6, 얘가 A-8로서 진행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기쁨의 환호성은 아직 이르다 그랬죠? x의 제곱 더하기 x-8, x의 제곱 6이겠네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 진행이 되죠. 근데 여기가 또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붙이면서,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x 더하기 3에 x-2에 x의 제곱 더하기 x-8로서 끝나요. 참 뒤에 거 인수분해 안 하나요? 추가로 인수분해가 더 가능하기도 해요. 무리식을 포함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저 개수들은 보통 우리가 잡는 거는 보통 유리수 범위에서까지만 잡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문제에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라라는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방정식에서 다루는 거니까 지금 그냥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쌤, 저는 치환을요 굳이 이렇게 얘를 A라고 안 잡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 않아요? 쌤, 그냥 이 통째로를 제가 B라고 잡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얘는 B-가 10이래요. 맞을까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차이가 마이너스 10을 더 빼면, 그죠? 10을 더 빼면, 그럼 요게 이렇게 되면 쌤, 얘가 B제곱 마이너스가 10B 더하기 24가 되어서 1, 4, 6의 마마 B-4, B-6, 다시 B를 집어넣어서 X제곱 X 마이너스가 4, X의 제곱 더하기 X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가 8, 뭐 요렇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4, 6에 24, 4, 6 X제곱 더하기 여기가 6이겠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차피 x 더하기가 3,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되고 뒤에 과정은 똑같으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치환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흰색 버전으로 가는 게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똑같은 거 보이는 거, 그죠? 그럼 저 파란색은 뭘까요? 나름의 변칙. 왜? 이렇게 쓰면 어때요? 상수항의 계산이 조금 쉬워져요. 여기는 3개가 나오잖아요, 전개하면. 지금 2개가 나오는 거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치환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치환은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 다시 되돌려달라는 것까지만 조심하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과정 제가 왜 한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인수분해하고 방정식 배우고 이거 왜 한다 그랬죠? 고등수학 상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순열과 조합하려고? 경우의 수 하려고? 맨 마지막에 있네? No! 하나밖에 없어. 함수 하려고, 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등수학 하에 있는 함수 단원이 있어요.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함수.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함수. 고등과정의 가장 전반적인 흐름은 거의 대부분의 함수밖에 없어요. 함수가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니까요. 구라인 것 같아요? 수험 과정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수로그.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예요.
이 단원이 먼저 하세요. 삼각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런 거예요. 다 함수가 붙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수열이 수원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수열도 함수 표현이에요. 수투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예요. 미적분?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함수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왜 이 함수를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는 모든 과정들은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라면 이 치환도 실은 함수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이 돼요. 4차 함수 그려라? 못 그리겠는데? 그러면 비슷한 게 뭐 있으면 2차로 나눠서 해석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치환을 하면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범위가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치환만 하는 거죠. 식, 간단, 차수, 낮춘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치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가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잠깐 좀 드려볼게요. 자, 뭐냐? 2-8번입니다. 이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약간의 그레이드가 올라갑니다. 한 번만 봅시다. 여기 지워도 되겠죠? 이쪽은? 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일단 보기 차식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복자가 무슨 복자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자입니다. 2개 이상 이런 뜻.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8번 문제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 봐. 1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가 3x의 제곱 더하기 가 2야. 자, 2번 문제도 봐.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이야. 3번도 봐. 3번에 관한 형태가 어떻게 나와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 없어. 우리가 그런 걸 저는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책에도 안 나와 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x 4제곱 x제곱을 봤더니 차수가 다 짝수차로만 구성이 돼요. 그러면 x의 제곱을 저는 a라고 주로 시험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봤더니 앞쪽은 a의 제곱이고 뒤쪽은 3a이고 얘가 더하기 얘가 2가 됐네. 원래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다. 쌤, 여기 x의 제곱을 똑같이 a라고 잡으면 얘 a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봐. 학생들이 보통 치환하라 그러면 한 개만 문자를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 이걸 a라고 주고 요거를 b라고 줘보는 거야. 그럼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일단 b의 제곱으로 제가 치환의 모양으로 한번 싹 바꿔봤어. 됐어?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저기 구조에서 1번 문제는 인수분해가 그 다음에 그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고요. 2번하고 3번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2번하고 3번이 인수분해가 되나요? 자,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지현아, 지현이 어딨지? 지현아, 이거 인수분해 되니 이거? 이거는? 네,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보기차식은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가 있고 안 되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네. 그래? 잘 봐. 1, 1에다가 2, 1 걸고 마마를 걸었을 때 얘가 a-2에 a-1로 일단 걸어.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 a를 다시 한번 바꿔. x의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1. 쌤, 이거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거 여기다 제곱을 굳이 붙일까요? 그럼 얘가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이게 끝이야. 쌤, 얘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얘도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맞아. 인수분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쌤, 얘네들은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의 꼴로 바꿔버릴 겁니다. 합차 공식으로. 자, 어떻게 바꾸나요? 이건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데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보기차식인 거 확인되고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확인이 되면 일단 저는 가로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잘 보라 그랬다. 가장 높은 차수에 해당되는 것과
가장 낮은 차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디로 끌고 오냐면 이쪽으로 끌고 옵니다. 그럼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x 4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저기 루트를 씌워주면 x제곱이겠죠. 이거 제곱하면 4제곱 만들어지죠. 요 1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당연히 1을 제곱하면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부호는요. 왜냐하면 제곱을 제곱하면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게 플러스 1을 제곱해도 1이고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1이거든. 맞잖아요. 그럼 잘 봐봐. 선생님, 그럼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 차이가 뭔가요? 봐볼까? 플러스일 때는 위의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의 4제곱 더하기 얘가 2x의 제곱 더하기 1이 나오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의 수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자, 눈을 들어서 여기를 다시 봐. 쌤, 원래 이 식을 변형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안 맞나요?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아요? 여기는 x제곱인데 여기는 2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얘랑 똑같이 맞추려면 우린 뒤에다가 어떤 후작업을 한번 해줘야죠. 어떻게 후작업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요 식에다가 뭐를 해주면 되죠? x의 제곱을 갖다 빼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떤 짓을 해야 되죠? 플러스 얘는 플러스 얼마? 3x의 제곱을 해줘야 가능한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돼야 얘가 플러스 x제곱 이렇게 갈 거고 얘는 빼줘야 x제곱이 될 거니까.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이렇게 전에도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할 때는 개수는 유리수 범위에서 한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럼 여기 보시면 요 3x제곱이 여기에 뭐가 붙죠? 플러스가 붙죠. 일단 여기 마이너스 구조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탈락입니다. 뭐로 간가? 이렇게 가는데 앞쪽에 개수를 잘 봐보세요. 1이에요, 1. 그럼 여기다가 우리 뭐라고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앞쪽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보통 제곱수를 만들려면 1, 4, 9, 16 이런 숫자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건 케바케입니까? 예, 케바케입니다.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개를 놓고 항상 저울질을 하시면 되죠.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합차로 가주면 되죠. 쓸게요.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x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가급적 문자는 내림차순 정렬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앞뒤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앞뒤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앞쪽에 아까 인수분해 공식 외울 때 10번째 공식이 이거였을 겁니다. 10번째인지 9번째인지 공식이.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든.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한 번 더 해보자. 여기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선생님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변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가 x 4승 들어올 때 x의 제곱, 최고차가 아닌 최저차가 y의 4승 얘도 제곱 해서 들어왔죠. 근데 뭐가 필요해? 플러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걸 정리해 보겠다고. 플러스는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인데 이게 되려면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이 분명히 되려면 뒤쪽에서 뭐를 갖다 뺐어야 되니? 뒤쪽에서 마이너스 8x의 제곱 y의 제곱을 뺐어야 돼. 여기. 그래야 마이너스 6이 되거든. 그럼 빨간색의 버전일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에서 얘랑 같아지려면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4x의 제곱 y의 제곱이면 되는 거지. 오! 앞에 개수가 완전 제곱수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주고 제곱을 빼주려면 4를 어떻게 집어넣어? 2로 집어넣고 x, y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지. 그리고 우린 얘를 마이너스를 선택하는 거지. 이 과정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우리가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한 번 더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한 번 빼. 근데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로 쓰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참고로 저기 마지막에 인수분해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문제 딱 나오면 너네 이 문제 잘 못 풀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원칙을 이렇게 정하시라고요. 일단 첫째, 보기 차식, 차수가 짝수 차인 놈들이 유독 많아? 일단 치환해. 치환한 수식이 인수분해 되면 해. 인수분해 안 되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먼저 바꾸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최고차와 최저차를 각각 꾸겨 넣어. 제곱 안에 꾸겨 넣어. 그리고 플러스 일지 마이너스 일지를 한번 다 써봐. 그러면 원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뭔가를 작업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그 과정의 숫자가 일단 마이너스 꼴이어야 되고 숫자의 구조가 1, 4, 9, 16의 개수들을 가져주는 게 좋아. 유리수 범위에서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주고 더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는 좀 복잡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요 내용이 여러분한테 생각보다는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했습니다. 39쪽 한번 잠깐 봐보실까요? 정석연구 인수분해 정석 3번 봐봐. 빨간색, 초록색 글자가 한번 있을까? 밑줄 한번 쳐볼래? 어떻게 밑줄을 칠까? 거기 봤더니 첫 번째 보기 차식의 인수분해할 때 첫 번째 과정이 뭐죠? x제곱 라지 x로 뭐 해라? 치환해라. 치환하여 기본 공식, 즉 크로스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봐라. 그런 내용이 일단 하나 내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뭘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변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그랬습니다. 이게 케바케인 겁니다. 상황 따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섞어서 일부러 쓴 거니까 둘 중에 맞는 방식대로 가시면 됩니다. 쌤, 그럼 만약에 여기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을 선택했는데 빨간색대로 안 가고 파란색으로 가면 안 되나요? 돼요. 대신 유리수 범위가 나와서 그런 거지. 무리수 범위의 개수를 가져서 그러는 거지.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원하는 게 유리개수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완전 제곱수 위주로 가셔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고등과정에서 직접 강조되는 게 세 가지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치환, 두 번째 보기차식 인수분.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남은 게 뭐야? 요거 하나.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 이 개념 설명하는 거.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거 연습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라이트 센에 관한 뒤쪽 부분의 인수분해를 먼저 막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갈 거야. 이거 위주로만. 앞쪽에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라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 좀 많이 드리고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자, 시간을 7분 드릴게요. 왜 7분이냐?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자, 하단부에 보시면 유제 2-7번하고 유제 2-8번이 총 5개 문제 존재합니다. 그거 한번 7번 정도 동안에 해보시고 쌤 저 지금 너무 졸려요. 그러시면 반드시 지금 나갔다 오세요.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괜찮고 화장실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움직이세요. 알겠죠? 네, 움직이세요. 한번 움직였다 오세요. 빠르신 분들 거기 지금 빠르게 한번 유지 한번 풀어주시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질문 받을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옆에 찾아가도록 할게요.